영국 다녀와서 첫 번째 운동입니다. 무지 피곤한 상태입니다. 시차 적응은 좀 어떠세요? 어제는 잠을 좀 그래도 잘 잤는데,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해서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오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깨긴 했지만 낮에 운동하려고 하니까 이제 잠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어제 도착해서 쉬고 뭐 경유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거의 토탈 한 20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비행기에 거의 있었다고 보면 되고 이틀을 쉬어서 오늘은 그냥 상체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 뭐 3일 분할 했었고 4일 분할도 했었고 다시 지금 또 2분할로 좀 바꿔서 변화를 또 주려고 하고요. 작년 몬짐 대회 준비할 때 막바지에 제가 계속 2분할 운동을 했었거든요. 하루 상체, 하루 하체, 하루 유산소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의 관절 피해를 입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상하 유산소더라고요. 신진대사율도 좀 많이 올릴 수 있었고, 왜냐하면 상체를 할 때 좀 운동 부위가 많고 하체는 원래 좀 신진대사를 올리는 운동이고 하루는 딱 유산소에 집중을 하니까 좋았고, 사실 최근에 제가 유산소 운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하루를 완전히 빼내서 유산소 운동을 좀 몰두를 했을 때 대사 올라가는 게 더 체감되더라고요. 오전에 유산소 뭐 얼만큼, 오후에 웨이트 얼만큼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 하루는 1시간을 딱 그냥 유산소를 열심히 했을 때 이제 느낌이 좋았어서 당분간 좀 그렇게 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운동할 때 계속 뭐 2분할, 3분할, 4분할 이게 거의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주기 돌아가는 건 알고 보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3일 분할 같은 경우에는 밀고 당기고 하체, 다시 밀고 당기고 하체, 일요일 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는 건 이틀 분할이지만은 상체 하체 유산소, 상체 하체 유산소, 휴식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3일 할 거를 이틀로 압축하는 느낌이 있고요. 4일 분할은 4일로 해서 일요일 없이 쉬지 않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 비슷해요. 운동 그 하는 거는 하루에 몇 부위를 운동하느냐에 좀 차이인 거죠. 이런 걸 저는 변화를 줬을 때 운동이 좀 신선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체 운동 진행할 때는 삼두부터 해서 팔 운동을 가볍게 합니다. 관절도 좀 풀어줄 겸, 그리고 세지 않은 강도로 팔 운동을 해도 선피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근육 할 때 삼두나 이두의 개입이 있으면서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 보면은 팔 운동을 많이 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냥 대근육 운동을 팔로 들면은 팔이 좋아집니다. 그걸 약간 이용하는 거죠. (9일) (10일) 만에 헬스장으로 돌아와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좋네요. 예. 하던 데가 확실히 마음이 편해요. 재미도 있고 신나고 막 그렇기는 한데 소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원정 운동을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면은 몸이 좀 축나요. 예. 안 나게 하려고 너무 운동을 과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정리정돈하는 느낌도 있죠.
벨트가 좀 다시 좀 끼네. 영국 가기 전에 딱 맞았는데 영국 가니까 헐렁한 거야. 가서 살이 빠져가지고. 근데 살이 빠진 것 같은데 허리둘레가 하나도 안 들어 있으면 그 진짜 망한 거지 완전히. 몸 컨디션을 좀 올려야 되는데 4월에도 출장이 있고 해서 갔다 와서 PC를 올려야 되나? 운동하는 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 비행기를 오래 타서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영국 도착했을 때 3일 정도 허리가 좀 되게 안 좋더라고요. 4일차부터는 괜찮은데 또 비행기를 또 타고 와버리니까 오늘 좀 허리를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래 앉아있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한 자세로 그냥 오래 앉아있는 거. 오늘 전신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원래 루틴상으로 오늘 뭐 어깨나 등 하는 게 맞는데 뭔가 오늘 어깨만 하면 목이 약간 불편할 것 같은 느낌? 등 하면은 허리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버헤드 프레스 하니까 지금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 여러 군데 가보고 좀 느낀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 전 국민이 하는 생활체육 같은 그런 느낌?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해야 하는, 밥 먹듯이 해야 되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라는 거 안에 보디빌딩이라는 거에 대한 존중이 같이 포함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생활체육인 것 같지도 않고 안에 어떤 뭐 기구의 구성이나 분위기나 그런 거는 굉장히 보디빌딩 지향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묻어나 있는데 또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상의 일부분으로, 우리나라는 좀 완전 그냥 생활체육 느낌으로 가버리면은 짐이 아니라 진짜 피트니스가 돼버리는 게 있죠. 기구나 이런 거의 퀄리티도 조금 떨어지고 유산소성 운동이 많아지고 뭐 GX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인테리어 분위기도 그렇고 막상 가서 보면은 헬스 매니아층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인데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매니아들도 많지만 일반인들이 더 많은, 보기 좋았어요 되게. 백으로 전 구간을 지그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밸런스가 그렇게 오늘 좋진 않네요. 이제 우리나라 헬스장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영국 갔을 때 뭔가 좀 리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해도 이미 이제 한국에도 많이 보급이 된 기구를 리뷰를 하는 게 약간 의미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도 기구가 꽤나 좋아졌구나. 루틴이 있는 느낌이었어. 자기만의 그 운동 루틴이 대부분 있어서 뭔가 와서 그냥 우왕좌왕 하는 것도 없고, 좀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게 자세가 안 좋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느낌이었어.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가 썩 좋지 않아도 이게 무리한 무게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무게로 그걸 찾으려고 연습하는 느낌이 많이 보였고, 내가 봤던 사람들은 그랬어. 아니면 아예 무게를 좀 잘 다루거나. 매너가 다 좋은 것 같아.
기구 위주로 운동하다가 바벨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것 같네. 고립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갔던 헬스장들이 조금 다 외곽에 있었거든. 규모가 그래도 좀 꽤 컸고 다들 이게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운동해라 약간 그런 위치? 그런 거 보니까는 교통이 좀 편하고근데 약간 외곽에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한국도 많이 올까? 이런 조금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하더라도 마지막에 갔던 데는 이게 돌아갈까? 이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 외곽이었어. 갔는데 사람이 꽤 있었어. 한국 오니까 바로 비염이 재발하네. 숨쉬기가 힘들다. 코로 숨을 쉬어야 깊이 들어가는데 무게를 140 가려고 했는데 조심해야지. 근데 가서 25kg짜리 원판 써보니까 좀 편하더라고. 기구 좀 들어올 때 25kg를 좀 넣을까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는 웜업이었고요. 이제 본세트 들어갑니다. 뭐 아주 낮은 인클라인이죠. 오늘 전신을 하니까 좀 가슴 중앙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낮아버리고 플랫해버리면 이게 아래쪽 가슴 위주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윗가슴 위주로 가려니 첫 번째 종목이 이제 OHP로 이제 윗가슴을 좀 쓴단 말이에요. 요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예전보다 벤치 하는 비율을 조금 줄이고 머신이나 덤벨을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좀 자유로워서 손목이나 팔꿈치에 좀 부담감도 없고 오랜만에 이제 변화를 좀 주는 거죠. 네. 좀 만만한 무게라서 좀 지그시 그냥 짜는 느낌 위주로 합니다. 가슴 운동할 때 빠른 반복으로 하거나 무게 더 올리고 횟수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상체 하체
분할로 나눌 때 이 분할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슴 운동을 줄이기 위함이 좀 있거든요. 네, 살짝 하는 거죠. 빠르게 반복하고 무게를 다루고, 여기는 이제 50 이상이 없어서 50kg를 빠르게 반복하는 날에는 한 세트밖에 안 해요. 제가 3분할이나 4분할 하게 되면 사실 가슴 운동하는 날 할 운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체를 다 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상체를 어떻게 다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슴 운동하고 팔 운동이 진행이 많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등, 어깨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할 할 때 강점이 딱 도드라지게 있는 분들은 또 한번 또 해보면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맥그립을 많이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완전히 이제 등 상부 바깥쪽 할 때에는 일자바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일자바 아니면 아예 맥그립으로 이렇게 좀 팔꿈치가 요 각도로 올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 둘 다 좋은데 구별이 되는 운동이고, 기본 랩바는 이제 어깨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것도 괜찮죠. 그 등 운동하고 사이에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은 좋아요. 가슴이 잘 열려야 등 쪽에 이렇게 힘이 잘 들어가죠. 제이 커틀러님은 2000년도, 2003년도인가 4년도에 가슴 마사지를 하고 등이 좋아졌다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앞서 나가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타고난 뼈대가 있는데 좀 기골이 장대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벌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골격에서 벗어나는 그 근육을 가지는 프로 바디빌딩은 근육을 계속해서 근비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키우고 나면은 여기가 비대해짐으로써 원래는 잘 컸는데 또 잘 힘이 안 들어가는 데가, 가동 범위 잘 안 나온 데가 생기고, 그게 좀 계속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만들고 나면은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해결해서 만들고 나면 또 요거 해결하고, 퍼즐 맞추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급을 올리는데 균형미가 좋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일단 몸이 좀 유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연하고 근육의 감각도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예전에는 이 외회전 하는 이게 되게 좀 잘 나오는 편이었고,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힘들어요. 스쿼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스쿼트를 하지도 않지만 한 번씩 바벨을 잡아보면. 두 세트 맥그립 했고, 한 세트는 그냥 일자 그립합니다. 한 세트는 그냥 팔꿈치 뒤로 빼면서 날개뼈 움직임 그냥 잘 나오게 당겨줬습니다. 상체에서 위로 미는 동작, 앞에서 당긴 동작, 뒤에서 밀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했죠. 그리고 이제 풀오버 머신 넘어갑니다.
풀오버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에 가깝기는 한데 전인대는 이렇게 거상해서 이렇게 앞으로 뽑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가슴 운동하고 뭔가 좀 결이 맞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상체 운동을 할 때 끼워 넣기가 참 좋은 운동이고, 이 운동하고 앞에서 당기는 그 등상부 위주의 로우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로우는 이렇게 당기니까 견갑 움직임이 좀 반대가 되니까 약간 슈퍼세트한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근데 둘 다 등에 힘이 들어가니까 컴파운드 세트 하는 것처럼 펌핑은 또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묶어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요거를 하고 그 다음 동작에 리버스 플라이를 하면서 뒤로 당기는 동작으로 등 상부 쪽, 후면 어깨 쪽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풀어보는 이제 스매 스스로 이제 좀 계속 감이 좀 익혀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트는 2개 묶어서 아주 좋은데요. 2개 묶으니까. 한국 오자마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허기지고 그 염분과 탄수화물이 많이 고갈된 느낌? 그래가지고 겉면 2개에다가 밥 한 공기 말아가지고 계란 2개 풀고 치즈 하나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이제 그러고 계속 잔 것 같아요. 해외 나가서 라면을 많이 먹고 라면을 챙겨 가기도 하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거 먹고 진짜 좀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가슴 운동하면서 내외전의 결핍 이런 얘기를 영상에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외회전이 중요하지만 내회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하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덤벨 플라이 이런 걸 할 때 너무 이렇게 제껴지는 분들은, 또 이 각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운동이 제일 쉬운 방법, 이렇게 뒤를 돌았을 때 이렇게 해서 참고로 저는 오른쪽이 잘 안 됩니다. 왼쪽은 제가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오른쪽이 안 들려요, 저도. 이런 동작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동작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을 해서 이렇게, 이게 조금 높으면 이 손잡이를 좀 낮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줍니다. 한 10초에서 길면 한 30초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여기서 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아서 힘들면 저는 약간 그냥 떼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팔꿈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10초 정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위를 드는 동작을 힘을 기른다기보다는 이 아래에 당기고 있는 녀석들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거 들렸는데 안 들렸잖아요. 이게 너무 억진가? 조금 나아졌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까 아예 안 됐거든. 내회전의 결핍은 조금 스트레칭 한다고 바로 안 좋아져요.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동작, 이렇게 해서 꺾는 동작, 이런 것들을 누워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외회전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칭도 가볍게 해주고 누워서도 이렇게 눌러주고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예전에는 크게 뻣뻣하지 않았는데 어깨가 약간 비대해지면서 조금 잠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종목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바벨 운동을 좀 해놔서 또 마지막 운동 하니까 운동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기구 위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지죠. 상체 운동 잘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운동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영국에서 찍었던 영상들은 이번 달 중으로 2편에 아마 나눠서 올라가지 않을까 해요. 그것도 좀 잘 재밌게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